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399페이지 예제 7 팔자 보겠습니다. 을미, 기축, 신축, 신묘. 어렸을 때 간의 병으로 죽을 뻔했다. 기타 사항으로는 정해운 이후에 집안이 좋았는데 병운까지는 재물이 넘쳤지만 술운에 몰락했고 을운에는 여전히 부진하다. 이런 정도. 유운에 거의 은퇴한 상태다. 통상적인 그 사주 해설은 2001년입니다. 2011년이 잘못됐고요. 2001년 신사년 대우는 유인이 신이 을을 극한다. 지지에서 사유축 삼합하고 금이 묘목을 충하니까 을목 묘목이 완전히 박살이 나고 이에 파재, 편재죠. 그 다음에 아버지의 이상, 간, 다 목에 관련된 거죠. 목, 편재. 이런 분야의 재난이 반드시 있다. 이렇게 해설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상황을 보면 신사년 신묘월 신금이 활성화되는 시기죠. 그리고 축월도 마찬가지로 신금이 다시 활성화되는 시기입니다. 이때 간에 약간의 병이 있다. 신금이 활성화돼서 활동하는 시기에 간에 약간의 병이 있다. 그러면 반드시 신의 문제죠. 그래서 극을 받는 을의 문제 같이 보는 거죠. 신이 기신으로 작용하는 거라면 을을 극해서 기신이라면 을 쪽에 문제가 되고 신이 을을 극해서 문제가 아니고 신이 자체로 문제라면 뭐 폐나 이런 쪽에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이건 을은 간이고요. 재운이 불순한 외에는 일체 기타 사건 없었다. 그러니까 뭐 부친이 죽는다거나 뭐 이런 일은 없었다 이런 거죠. 대운 유금이 묘목을 충하는 것은 본래 좋지 않은 것인데 이것은 지금 신강한 팔자이기 때문에 을목이 용신이죠. 좋지 않은 것인데 사화가 한 번 나오니 도리어 유금의 세력을 억제하는 것이며 사화가 나와서 유금을 억제해서 사화가 유금을 억제해서 다만 신묘월 신축월은 좋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까 신이 을목을 극하는 것 이것은 좋지 않은 건데 항상 좋지 않은 게 아니고 신이 활성화될 때만 좋지 않고 지지사화가 유금을 극하는 것, 그 다음에 동주에서 신금을 극하는 것은 좋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죠. 그다음 신사년의 사화는 언제 일어나고 언제 소멸하는가? 이 사화가 이제 이 팔자에서는 유년에 온 사화가 희용신 역할을 하게 되니까 사화의 그 일어남과 종료함을 보는 거죠. 신묘월은 아직은 사화가 도달하지 않습니다. 천간신은 발동을 했는데 묘월은 아직 사화는 발동하지 않은 상태죠. 활성화된 신금은 을목을 극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신사년에 유년간 신금은 지지사화가 발동하지 않으면 자유롭게 되고 따라서 천간신이 활성화되는 시기 예를 들어 신묘월부터 신금이 살아나죠. 그런데 사화는 이때는
발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묘월, 진월, 4월 4월에 가면 이제 신금이 활동을 한다고 해도 그 역량이 제한이 되는 거죠. 신묘월 사화가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활성화된 신금은 을목을 극하고 대운의 을목, 년간에 또 을목이 있죠. 묘월, 묘가 나와서 직접 대운이나 원구에 작용을 하죠. 아직 그 사화의 관장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대운, 유금에 충을 입는 것이고 신축월은 사화가 끝났기 때문에 사화는 해월에 끝나죠. 동일하게 신금이 을목을 극하지만 축토가 대운, 유금을 이때는 생하여 시지, 묘목을 충한다. 신축월은 직접 묘목을 충하는 게 아니고 축토가 대운, 유년, 사유축, 원국에 또 축이 있습니다. 사유축, 삼합, 금국을 이루어서 묘목을 충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호일명 선생은 사유축, 삼합, 금국을 이루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설명을 보면 아시겠지만, 자, 가령 사유축이 삼합하여 금이 된다고 말한다면 묘목이 뿌리채 뽑히고 일반 술사의 말이 들어맞아야 한다. 이렇기 때문에 호 선생은 사유축 삼합 금국을 취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요. 이것은 좀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호 선생은 사유축, 신축월, 사유축, 금국, 성립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활성화된 사화는 삼합국으로 인하여 활성화된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신축월은 유년의 신사년 사화가 축월에는 다시 살아난다. 해월에 충에서 멈췄지만 다시 살아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금국을 이루느냐 안 이루느냐로 이 사람의 어떤 상황을 판단하는 그 핵심 요소는 아니고요. 또 금국을 이루어서 경신금이 혼잡해서 목을 다 제거한다고 해도 파제나 부친의 사망이나 간의 병이 이런 것이 세 개가 다 동시에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또 잘못입니다. 마치 호 선생은 파제하고 부친의 사망이나 또 본인의 간의 병이 같이 일어나야 되는 것처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건 잘못이죠. 신묘월은 신금은 지금 발동을 해서 이제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묘는 아직 유년지 사화의 관장 구간 들어가기 전이기 때문에 묘는 원국에 있으면 원국이나 대운에 있으면 그대로 직접 작용할 수 있죠. 그래서 있으니까 원국에 직접 대운 원국에 작용한다. 제가 써놓은 겁니다. 이것을 주보법으로 한번 다시 보면 을미, 기축, 신축, 신묘, 충미충, 묘미, 목국, 토가 왕하죠. 기토가 출간합니다. 그리고 을목도 출간하죠. 격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산명하게 법수를 활용해도 좋습니다. 주의할 점은 연월리 3주 본기로 보는 것인데 그래서 지금 3주가 다 기토죠. 기토. 또 투간도 했습니다. 기토가 격신의 후보죠. 그런데 시에서 기토를 호유가 가능한지를 보는 겁니다. 반대하지 않으니까
기토를 격신으로 취하고 신금 비견을 용신으로 합니다. 을목이 년의 투간에서 기토를 극하는 거, 이게 굉장히 좋지 않은 거죠. 또 을목이 시지에 있습니다. 다만 다행스러운 것은 신금이 계두하고 있어서 을목을 방어해 주죠. 그래서 기토가 격신이고 신금이 기토를 호위하는, 이건 뭐 아는 구모 뭐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무토가 아직은 혼잡하고 있지 않지만 무토를 제거하는 간목이 청신이다. 병화가 간목이 오지 않는 상태에서 병화만 있으면 병화는 그때는 희신 역할을 하죠. 경금을 제거하기 때문에 간목을 호위하는 거죠. 청용신 해출, 그러니까 묘와 묘미, 그다음에 을이 있습니다. 이게 을, 묘, 미가 있으면 목국이 이루어져서 갑도 해출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놓고 보면 희신은 희신군, 기신군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간과 합이 일어나서 희신과 기신의 역할이 바뀌는 경우 이때를 주의하면 됩니다. 임수는 조후의 기신입니다. 간목을 쓴다고 했으므로 경금이 기신인데 경금을 제거하는 것은 병화나 임수인데 임수는 조후의 기신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취하지 못하고요. 병화가 와서 기신 역할을 하는 경우는 취할 수 있습니다. 천간, 갑병이 동시에 오면 병화 기신이라고 그랬죠. 이때는 임수가 간목을 호위하는 글자로서 희신 역할로 가능하다. 병화는 조용신이고 갑을 호위하지만 무토를 생하고 신금을 합거하면 기신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지금 천간에 어떤 글자가 있는가를 같이 보아서 간목을 쓰는데 병화가 오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걸 고민해 보는 거예요. 병화가 오면 신금을 합거하니까 기신 역할을 하게 되겠죠. 정화는 조용신이지만 신금을 극하죠. 다만 배열상으로 보면 을목을 설하고 기토를 생해서 그건 더 좋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정화가 오면 희기가 좀 나뉘어지는 거죠. 아까 임수는 봤습니다. 조후용신이 격용의 기신으로 작용하면 마음은 편하지만 이름이 없이 파폐한다. 병화입니다. 병화. 조후 기신이 격용 희신으로 작용하면 성공하지만 마음이 불편하다. 이건 정화가 해당될 수 있겠죠. 정화가. 임수가 오면 대운이나 윤년을 보아서 판단하지만 성취나 심정상의 기복이 많다. 이게 지금 잘못됐습니다. 여기가 임수고요. 여기가 정화입니다. 수정합니다. 수정. 정화도 조우로는 희용신이죠. 조우 기신은 임수입니다. 그런데 경금을
제거하는 용도로 격용 희신으로 작용하면 그 임수라는 글자는 성공을 하지만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한 것으로 작용합니다. 자, 운로를 보면 재의 태극점을 한번 볼까요? 재. 이 팔자의 재를 볼 때는 어떻게 보는 것인가? 재성을 먼저 보죠. 갑을목이 모두 있습니다. 근데 을목이 편재인데 이게 기신이죠. 기신입니다. 기신. 이걸 제거해야 되죠. 을목을 제거하는 신금, 그 다음에 신금을 청하게 해주는 병화. 이게 동태성이다. 다만 갑목은 희신인데 병화가 갑목을 설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런 팔자는 재운이 그렇게 썩 좋은 팔자는 아니다. 정화도 을목을 설화하여 제거하니 일정 부분 재운상의 희신이다. 다만 신금을 극하는 것이 기신이죠. 병화는 신금을 합거하면 여기서 지금 합거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구체적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면자로 고치는 면. 재물에는 기신이다. 병화는 갑목을 설하고 신금을 합거하면 재물에는 기신이다. 그런데 병을 제거하는 임수는 또 기신이 되는 거죠. 병술대운 술운에 임수위연이 온다. 이때 패망하는 이유가 있죠. 병이 신을 언제나 합거하는 것은 아니니까 아까 여기서 면자로 바꿔요. 면자로. 유금운의 신사년, 유금과 사화는 사유축 금국을 이루고 병신금이 같이 왕하게 된다. 재성 태극점의 혼잡은 파재 등에 응한다. 다만 을목을 제거하는 것은 격신을 호유하여 주체성이나 사업 추구는 유지가 된다. 유운에 여기 유운에 재물을 좀 까먹을 수 있죠. 그런데 을목 기토를 극하는 을목을 유금이 동주에서 극하고 있고 또 뭐 신사년 같은 경우는 바로 극하고 있죠. 그래서 유금 기토를 호위할 수 있다. 격신을 호위할 수 있다 이거죠. 유가. 대운지 유가. 그래서 이때는 무너지거나 패망하지는 않는다. 병수로는요. 병수는 이제 병화에 이게 지금 축술이 3형이 있죠. 그리고 천간에 또 기토가 있습니다. 병화는 신금을 또 합하죠. 이 병술운의 가장 큰 특징, 병화는 희신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신금을 합거해 버리고요. 수르는 뭐 토성이 난동을 부리고 있죠. 토는 인성입니다. 인성. 뭐 예를 들어서 뭐 의지처, 유산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이 망해버렸다 그랬죠. 망해버렸다고. 신금, 호유용신이 합거되고 격신에 해당하는 토성이 난동을 부리고 있습니다.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거죠. 이때는 그러니까 병술운에는 완전히 의지처가 사라지고 또 목도 완전히 사라지고요. 재도 완전히 사라지고 그래서 인성이 의지처고 재는 우리 뭐 활동성 그다음에 재부
에너지 이런 것들이죠. 이 두 개가 다 사라지면 망하는 거죠. 의지할 데도 없고 내 스스로 움직이고 그런 에너지도 없어지고 하면 병술대운 임수유년, 술대운의 임수유년. 유금에는 망하지는 않는다. 술운에는 완전히 의치로 사라지고 재성도 사라지기 때문에 망한다. 간의 질병은 을목이 제거된 미흡하면 발생한다. 미흡하면. 즉 신사년 신금 구간이면 을목을 제거할 수 있는데 6월 동주에서 신묘월 원국의 을목을 보강해 주죠. 사화의 구간이 아니니까요. 또 사화가 금국을 이루어서 신금을 혼자 파괴하면 신금이 을목을 완전히 제거는 불가합니다. 이때는 신축월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을귀신이 작동하니까 질병상으로는 간에 문제가 온다. 주보법으로 육친을 보면 부친을 보면 태극점이 편제 을목입니다. 여기는 지금 간목도 있는 거죠. 을목이 귀신이죠. 그래서 동태를 보려면 신금을 보는 거죠. 아울러서 궁이도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월간이 부친궁입니다. 그래서 기토를 같이 보는 거죠. 성과 궁이 모두 파괴되면 해당 육친의 사망 등에 응한다. 대운, 을류운, 을목이 제거되죠. 그러니까 을목이 기토를 무난하게 극하는 것이 작동을 하면 일단 궁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 을목을 제거함이 없으면 기토를 구함이 없으면 부친이 위험할 수 있는데 대운의 을유운이죠. 유가 동주에서 구하죠. 더더군다나 신사년은 금국으로 경신금이 같이 왕이 돼서 목을 제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부친의 진가가 같이 멸하거나 부친 사망에 응한 것으로 보는 건 아닙니다. 모두 갑을목이 모두 제거할 수 있고 부친의 진가가 동멸하고 하면 부친의 사망에 응하는데 지금 이 팔자의 을이우는 그런 상황이 아니죠. 제가 빨간 걸로 추가해 놨습니다. 여러분 헷갈리실까 봐서. 단 간목은 여전히 해출이 가능하니 부친은 무탈하다. 기토 부친궁 보전. 궁이 보전되니까 대흉은 없습니다. 성은 아까 신금을 보라고 했는데 이게 혼잡해서 약간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럴 때 부친상에 그 대흉, 죽는 거 이런 건 없다. 부친의 구설수 약간의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부친의 생명은 문제가 없다. 그 다음 여자 팔자인데요. 신유, 정유, 무술, 임술. 정임합이 있습니다. 통상적인 해석, 이모년, 그러니까 기사 사운의 이모년, 을사월의 폐암으로 죽었 명조입니다. 일주부토가 술에 저하고 시지 술토이니까 또 월간 정화가 와서 생한이 불약하다. 강한 토가 당령한 유금이 설을 당하고 년도 또 설하는 신유인이 도리어 기세가 유통된다. 이렇게 보면 나쁘지 않은 팔자 구조인데 월지 유금은 또 정화가 계두해서 홀면 여러 차례 기세 및 계두설을 언급한다. 이것은 동주를 반드시 봐야 되는 걸 강조하는 것이죠. 계두에서 연간 신금은 정화에게 긴첩한 극을 입는데 좋은 것은 시간 임수가 정을 합거하여
정화가 신유금을 상하게 하지 못한다. 이 신유금이 지금 용신이라는 뜻이죠. 다만 필경에는 숨겨진 무한이 있다. 좀 불안하죠. 동탕, 임, 정이 합하고 그 부수적인 효과로 유신금이 보호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숨겨진 우환이 있다. 신유금 모두 여유가 경계에 있고 호의가 없는데 문호죠. 문호적 위치. 문호가 어디냐? 좀 일단 시, 그다음에 일지, 월간을 보는 거고 있고요. 년간도 해당됩니다. 년지와 월지 이런 데는 해당이 안 되죠. 문호에 대한 또 견해가 몇 가지 갈리긴 합니다. 호의가 없는데 대운이 남방 화운으로 갈 때 신유금은 완전히 노출되니까 손상이 되지 않을 도리가 없다. 화운의 핵심 글자인 신유금이 손상을 받으니까 문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98년 무인년 대운이 사화로 변한다. 을사운의 을운에서 사화대운으로 변한다. 그래서 유금을 극한다. 김효년 갑자기 폐부에 이상한 감각이 온다. 묘유충 하겠죠. 묘유충. 또 유금이 흔들리죠. 경진년 진토가 사화를 설화하고 유금을 생하니까 호전되고 문제가 없다. 신사년 개사월에 폐암을 발견했다. 내 병원에 있다가 이모년 을사월에 사망했다. 이 지금 호 선생은 이 반합국 형 이런 걸 안 봅니다. 지금 설명을 또 하고 있습니다. 가령 사유가 반합국을 이룬다고 말한다면 신사년에 발병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신사년 사화가 유금을 극하는 게 아니고 합국을 한다면 극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또 가장 빨라야 이모년 병월에 유금을 극하는 게 나타난다. 더더군다나 사유가 가령 합금한다면 사운에 죽는다는 건 이치가 없으며 항상 병우대운에서 가능하다는 얘기다. 허다한 사례에서 사유 및 자진이 반합은 이루어지지 않고 이루어지면 불합리하다는 것을 보았다. 만약 납득이 안 가면 오행생의 이치로 접근하면 이해가 어렵지 않다. 지금 호 선생의 얘기입니다. 반합국을 보지 않겠다 이런 말입니다. 제 생각은 좀 다르죠. 이렇게 생극, 물론 궁극의 원리는 생극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생극의 원리로서만 접근하면 이런 어떤 문제를 풀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합국은 인정하되 혼잡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주법에서는 반드시 합국을 보죠. 반합국을. 주보로 보면 유유자영 유술천, 그다음에 정화가 투관했다. 정의막, 임수는 합류, 실제로는 합과 다름없이 무력한 합주다. 합주. 그다음에 정화는 쇠약하니까 합거. 지금 신금 상관이 격신인데 무력하다. 바로 첩국을 당하죠. 비록 정화가 합거된다고 하지만 바로 옆에서 그걸 당합니다. 또 지지는 자영이죠. 그래서 용신은 원래 기토를 써야 되는데 기토가 없으니까 부득이하게 무토를 씁니다.
그런데 또 위치가 천간에 드러나지도 않았죠. 경금이 오면 이때는 용신을 쓸 수 없습니다. 경금은 가신이기 때문에 그렇죠. 청용신은 임수입니다. 임수는 또 동주에서 극해서 무력합니다. 간신이 합에 의존해서 합류된 것에 의존해서 있죠. 팔자 구조가 매우 주보가 전부 다 약하고 손상되고 자립하기 어렵죠. 운로를 보면 자, 을사운, 사운을 볼까요? 을사운. 사화는 정화가 왕합니다. 사운에는 정화가 왕해지죠. 그래서 정화가 이제는 아까는 쇠해서 합거되는데 이제 쇠해서 약으로 바뀌죠. 그래서 합류합니다. 정화가. 그리고 합류한 정화는 이제는 신금을 극하죠. 동시에 사운의 신금은 여기 격신이 지금 신금이죠. 격신은 사지가 됩니다. 거의 매우 흉한 운이죠. 대운이죠. 사유금국은 경신금을 회복합니다. 임수는 사운에 무력하죠. 즉 진신은 신금은 극거되고 가신은 유력해집니다. 진세 가 왕이 되겠죠. 일단 사운에 이대로만 가도 사실은 생명의 지장이 죽는다 이렇게 말은 못합니다. 김효년, 기토는 희신이죠. 묘목이 기신이네요. 묘목은 희용신 유금의 유금을 충. 그러니까 묘목이 동주에서 기토를 극해버리고 기토가 희신 역할을 못하게 막고 또 묘목이 희용신 유금을 충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신유금이죠. 유신금. 폐 이상이 온다. 경진년은 가신이 왔는데 그러니까 경금이 투관하고 신금은 합류한 정화에 극을 당하니까 진, 신, 가신 중에 하나만 청하게 맑게 있으면 건강상으로는 사망에 이르진 않습니다. 경진년은 무탈하죠. 신사년, 신금이 격신인데 신금이 왔습니다. 동주에서 사화가 있어서 동주사 좀 위험하다. 그렇지만 사유금국을 이룬 것이 응하죠. 그래서 가신 경금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혼잡된 상황이 천간 신금이 제거됐다고 해서 지지에 사유금국이 이루어진 그 중에 신금이 제거된 건 아니죠. 그래서 어쨌든 혼잡 상태는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임수도 있어요. 임수가 경을 설할 수 있죠. 그래서 혼잡한데 서로 다투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개사월 신사년 개사월이죠.
신금 사화가 모두 동해서 신금이 극설을 이룬다. 이때 이 신사년은 어쨌든 격신이 온, 그리고 사화가 비록 금을 합하고 있다고 하지만 연간에 있는 원국 신금도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임수도 작동하고 있고, 임수. 그래서 경금은 혼잡 상황이 있긴 하지만 혼잡을 제거하려는 그런 임수도 있기 때문에 죽지는 않는다. 임오년, 오술 화국, 그 다음에 대운이 또 을사운 사운이기 때문에 유년과 대운은 매우 화가 왕하죠. 천간에 지금 유년 천간에 임수가 왔습니다. 임수가 화를 끄고 가신을 제거하면 구사일생 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진과 동멸이 될 가능성이 높은 지금 유년이죠. 그래서 보면 화국으로 정화가 강해져서 합거돼야 하는데 임수는 유년이 와서 합류한다. 정화는 여기에서 합거되는 게 아니고 쟁합이 돼요. 쟁합. 그러니까 임오년이 오면 원국의 임과 유년의 임이 정화 하나를 합하죠. 그래서 두 개가 다 묶이는 거죠. 정화도 묶이고 임수도 묶입니다. 임수 세력이 강하다면 작용력이 있겠지만 강하지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수라고 하는 건 수의 그 방울 하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정화도 쓰지 못하고 임수도 쓰지 못한다. 그런데 이미 대운에서는 사화로서 사유금국을 이루고 있죠. 근데 경신금이 혼잡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유년지 오술 화국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신금이 혼잡하고 병정화가 국을 이루고 있으니까 화가 금을 다 극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진가가 동멸한다. 언제 응하는지 보면 을사월이 있네요. 을사월. 4월. 화가 왕해지는 때죠. 을사월. 그 다음에 병월. 을사월 다음에 병월이죠. 어차피 5월을 넘기기 어렵다. 진과 동멸입니다. 임오년, 을사월, 임수천간은 임인월에 발동해서 을사월 월간 을목이 임수를 설하고 대운 원국의 화세를 덮고 명맥을 유지하는 금을극, 대운 사화는 4월에 발동, 6월에 도의, 유년의 오화도 4월에 발동. 이건 앞당겨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임오년의 오는 4월에 발동한다. 5월에 발동하는 게 아니고. 화가 태왕하다. 금이 남아있기 어렵다. 지금 이런 말씀입니다. 음양법이라고 하는 걸 보면 이 팔자는 지금 소음월이죠. 6월은 소음월. 그래서 양이 채, 음이 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술무토가 있고 정화가 있고, 그래서 양이 과하게 왕하다. 그러니까 음이 손상되기 쉽다. 음은 우리가 주로 건강이나 수명을 봅니다. 음양법에서는 정유, 월주 정유, 이건 지금 금국목이 잘못된 화극금이죠. 화극금해서
목을 구해서 목이 토를 극하고 그래서 음을 보호하게 해야 되는데 이 말이 지금 음용신을 인발한다 그 말인데 목이 없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토국수가 있죠. 임술, 토국수. 이것은 임술 시주입니다.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음수도 말라버립니다. 고갈. 따라서 양이 과해져서 음이 상한다. 음이 상한다는 건 아까 건강 이런 걸 주로 보는데 건강상 문제가 있다. 이거 사주 구조로만 지금 보는 겁니다. 이민, 계묘, 이제 유년, 대운을 넣어보면 이민, 계묘, 갑진, 대운은 음용신인 수, 목이 활약, 수면 건강에 문제가 없다. 을사운, 을목은 음용신인데 사화로 흘러서 이것은 목국토가 아니고 목생화로 가버리니까 도리어 양을 왕하게 하니 흉함을 암시한다. 무인, 기묘년은 목국토, 대용은 없다. 경진년은 토생금하고 금생수하니까 음호위한다. 신사년, 화극금이 응하는데 목이 없어 도리어 음을 상하게 하고 양을 탁하게 한다. 화극금 목이 없어도 혹시 금이 생수를 하게 되면 금하수가 금생수거든요. 하게 되면 그나마 음을 지킬 수 있는데 이것도 불가하니까 음이 완전히 전멸돼 버린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우리가 건강상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긴다. 주보에서 말하는 격신이 진가가 완전히 동멸해버리는 거죠. 일간 중심의 강약으로 따지면 무술일주잖아요. 을사울에 을사울에 죽는다. 이렇게 설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을사운 이모년 화가 왕하지만 단순히 화가 왕하다고 해서 죽는다 이런 식으로 단정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사를 논할 때는 반드시 주보를 봐야 됩니다. 주보. 자연인, 그다음에 사회인. 자연인과 사회인이 다 같이 작동을 하지 않아야 비록 생명이 죽는 거죠. 자연인으로서만 소위 말하는 억구법으로서만 본다면 이 생사의 문제를 정확히 집어내지 못할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호일명 선생의 이런 것처럼 반합을 인정 안 하고 생극으로서 핵심 글자를 찾아내서 생극으로서만 본다면 이것도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이 팔자가 유금이 오로지 희용신인데 유금을 중심으로만 보면 이 유유자형도 있고요. 유술천도 있고요. 정화가 있고 뭐 선천적으로 유금이 손상당하기 쉽다고는 하지만 이런 식으로 다른 사주팔자도 똑같이 해석할 때는 좀 맞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우선 되게 됩니다. 우리가 자신감이 없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이론적인 어떤 그 체계나 토대가 본인들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불안정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상담을 하실 때는 일단 실전 경험이 적은 경우가 초창기의 대부분일 거 아닙니까? 어쩔 수 없이 이론 체계를 갖춰서 공부하고 그걸 기초로 해서 실전 임상 경험을 많이 축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뭐 어디서 이렇게 호일명 선생처럼 이렇게 보니까 사망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봐버리면
나중에 자신의 이론 체계상 안 맞는 어떤 그런 사례가 나오면 좀 혼돈스럽기도 하고 자신감이 떨어지겠죠. 항상 기본이 되는 이론적 토대를 먼저 확실하게 갖추어야 자신감을 잃지 않게 되고 다른 견해를 거기에 보충해서 나가는 거죠. 그런 점에서 주보법이 현재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매우 좋은 체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 시간에 사주팔자 2개를 가지고 설명을 해도 거의 45분이 지나가 버리네요.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